인사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 금영마 엑스파이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달 2주차와 3주차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마 주간이에요. 사실 지난주도 금호경마부터 하이라이트 승부, 중배당 승부, 메인 승부까지 적중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게 토요일과 일요일로 건너갔는데요. 사실 토요일은 조금의 조합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혈을 기울였죠. 워낙에 기분과 편성이었고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일요일 경마는 배당 잡기가 좋은 편성이다. 왜? 되도 않는 말들이 많이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걷어내면 충분히 노림수가 있는 말을 중심에 두고 큰 배당을 잡아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경제 분석글을 통해서 불안 요소가 있는 말들 지금도 확인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 이유, 유상 하나 덜 보는 이유, 얘를 잘라내고 배당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이유 정확하게 어필해 드렸었고요. 거기에 노림수가 있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말들을 중심에 두고 많은 승부를 일요일날 만들었죠. 자, 공교롭게 노리고 있던 말들 다 들어왔고요. 잘라냈던 인기순위 1위짜리 말들도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한 방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유상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 2%가 조금 부족했어요. 인기만 잘라내고 복병만 잡아내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제대로 된 배당 적중에는 아쉬움이 남는 3주차 경마였다. 자, 하지만 지난 금요경마는 압축된 마반 속에서의 완벽한 승부가 만들어졌죠. 그 상승세를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집중한다라고 하면 금요일날 잘 맞춰놓고 지난주에 그런 미스, 그런 아쉬웠던 2%를 채워낸다라고 하면 마지막 주 경마가 혼전도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미 출마 등록된 거 주초부터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만만한 편성들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런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금요일부터 완벽하게 이겨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4월 26일 금요일마 아주 탄탄하게 준비했고요. 지난주에 완벽한 승부적중의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승부처 공개합니다. 부산 최고의 전문가 박금만 위원이 5경주와 10경주 준비했고요. 저 유상환도 368 이 3개의 경주를 최다 승부처로 공개하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편성 12마리 추천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말들이 많은 편성이에요. 충분히 중배당적인 메리트가 있다. 거기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1300m 1300m는 그 어느 때보다 혼전도가 있습니다. 선행마가 버텨주느냐, 앞선권이 무너지면서 뒤에서 날아오느냐, 그런 변수가 많은 편성이 1300m인데요. 안쪽에 있는 2번 우승스토리, 3번 펑키, 얘네 두 마리는 복귀 내용도 조금 나와요. 훈련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요. 자, 그 얘네 두 마리가 그나마의 모습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복병만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요거 들어오면 배당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안쪽에는 1번 크리스탈 로즈입니다. 사실 얘는 육군은 저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말로 봤어요. 마체는 왜소하지만 워낙에 탄탄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육군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직전에도 1번 게이트 서승원 기수가 나름 잘 탔습니다. 근데 걸음이 좀 안 나왔죠. 요번 한 번은 더 늘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말들의 변화, 적어도 배당 마들을 쫓아갈 때는 노림수를 한 번 두면 두세 번은 쫓아가야 된다. 그건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오픈해 드렸던 배당마들 그때 못 얻더라도 두세 번 안에서 들어오면서 큰 배당이 연출이 돼요. 자, 그게 바로 1번 크리스탈 로즈인데요. 이번 1경주에서 2변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이놈이다. 여기까지는 체크해 주시면서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9번 매치 위너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겠지요. 라스트 걸음은 없어요. 라스트가 주행검사 때도 없었고 최근 두 번에도 라스트 걸음은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헌데 지금 봤더니 매치 위너가 5마신 정도, 이 선과 거리를 5마신 정도 벌려놓고 가는 편성이에요. 조인권 기수가 10만배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 붙잡고 선행 가서 최근에 아쉬웠던 근성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7번 넘버원 스타, 얘는 반대죠. 매치 위너가 선두권을 시켜주면 넘버원 스타는 뒤에서 날아와야 됩니다. 얘는 주행검사 때도 스타트가 약했었고 데뷔전에서도 스타트가 약했어요. 근데 워낙에 사이즈가 좋아요. 뒷심에서 상대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입상권을 지켜줬는데요. 지금 매치 위너가 선두권을 시켜주고 7번 넘버원 스타가 마지막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얘네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일 텐데요. 기본적인 능력치에서는 동반 입상이 가능해요. 자, 그럼 문제는 매치 위너가 라스트 걸음이 무너졌을 때 넘버원 스타가 너무 뒤에서 버벅거리다가 못 올라왔을 때 이런 변수는 경마에서 항상 있죠. 전개적인 변수.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말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29주에서 두 마리가 나와요. 2번 메르시 셔레와 12번 내가 세강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마리 모두 좋습니다. 내가 세강자가 서승은 강당기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인기권에는 조금 더 몰려 있을 거예요. 하지만 2번 메르시 쉐리도 이번 경주만큼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말은 아니다. 2번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삼복 배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놈이다. 얘까지는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부산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편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걸음 들고 있는 시네마 두 마리가 우선 보이죠. 7번 펜멜리송, 거기에 8번 토암스타. 얘네 두 마리가 데뷔전인데 편성을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또한 레이스 흐름도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마리가 아주 강력하게 데뷔전이지만 약한 상대들을 만나서 입상에 대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은 큰 배당을 노려봅니다. 패밀리성도 좋고 토암스타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복귀 내용 나오고 조교 내용 우수하고 거기에 강력한 입상에 대한 의지, 이런 배당마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 말들, 인기 말들, 되는 말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얘가 요 틈바구니에서 얘네들을 상대로 지금의 모습, 입상을 올라올 수 있느냐, 입상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몇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자,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요거는 노려봐야 된다. 얘네가 얼마만큼 뜰지 모르지만, 요 신의 말들이 얼마만큼 뜰지 모르지만 유상한의 배당말을 여기서 노리지 못하고 너무도 아쉬움이 많이 남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예 걔를 놓고 때릴 거예요. 걔를 중심에 두고요. 되는 말들, 인기 말들 정확하게 옥석도 가려드리면서 제대로 된 배당 압축적중으로 3경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세 마리 빼고는 다 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도 저희 가족분들 배당판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배팅을 하면서 노렸던 말들, 지난 경주 봤더니 말을 너무 잘못 탔어, 다음엔 더 뛰겠어,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4경주는 아주 과감하게 노리셔야 됩니다. 한 두세 마리 말고는 모든 말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자, 그 중에서 8번 라운타운은 데뷔전에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이 말은 더 뛸 수 있는 기대치가 있죠. 무조건 말들은 한 번 뛰고 나면 걸음이 늡니다. 자, 그래서 성장을 하면 1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정체기를 보이면 그때부터는 기복마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8번 라운타운은
데뷔전 이후에 걸음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 얘가 중심마로 팔릴 텐데 얘는 조금 더 세게 읽어드리겠고요. 사실 그 외의 말들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누가 레이스를 잘 풀어내주느냐, 그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요. 우선 당시 같이 뛰었던 이번 단디퀸이 10번 외곽 게이트 의도된 후미전개 펼쳐봤죠.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도된 후미전개. 스타트 잘 받아놓고 조금 밀고 나가면 선두권에 붙어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기수가 잡고 탑니다.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10번 외곽 게이트였어요. 이거 초반에 아차에서 잘못 밀고 나가면 마지막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안배하고 탔기 때문에 3착을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보여줬던 끝걸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2차 왔던 말이 라운타운인데 라스트 걸음은 라운타운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얘를 배제해 놓고 보면 이번 단디퀸의 추임력이면 이번 단디퀸의 2번 게이트의 이점이면 이번에는 충분히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번 단디퀸 체크해 주시고요. 1번 투투 캡틴도 최근에 레이스를 너무 못 풀었습니다. 제가 다실바 기수의 기승술은 부산에서 높게 평가해요. 헌데 이렇게 앞에 붙여놓고 승부하는 기수들의 단점이 있죠. 스타트 때부터 너무 밀고 나와요. 1000m 11번 외곽 게이트 너무 밀고 나와요. 오히려 힘을 안배하면서 안쪽 자리를 모색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앞에 말들이 버티면 1000m 편성이면 올라오다가 끝났겠지만 무리한 전개보다는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번 투투캐티는 여하됐든 지난 경주는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아쉬웠던 외곽 전개를 펼쳐갔다.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최적의 조건이다. 1번 투투 캡틴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부산 4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파일 코너를 통해서 또 부산의 좋은 마필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인기 많은 인기마대로 노려야 될 그런 강력한 그런 이유들을 덧붙여 설명드리고 복병 많은 복병마대로 이번에 노릴 찬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주 또 간신권에 있는 마방들 또 기수들 또 엄선해서 또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6경주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 5등급 1300m를 준비하고 있는 2번 로열클럽. 네, 5주 마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필의 특징을 보자면요.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상당히 그런 거부 반응 없이 라스트 끝걸음이 인상적인 그런 마필이에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난 1월달이었죠. 이때 당시에 김호수 기수가 참았다 라스트 한 발을 쓰는데 물론 이제 상대도 강했습니다. 이제 딥마인드라는 이제 강력한 이제 상대를 만나면서 미착을 했지만은 상장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성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지난 2월 달에는 역시 이번 경주도 편성이 강했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느낌에서는 지난 1월 달하고 조금 다릅니다. 1월 달에는 이제 딥마인드라는 강력한 출마가 있었지만은 지난 2월 달에 반대로 좀 센 말들, 될 만한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4마리, 3마리 많았기 때문에 역시 어쩔 수 없이 순위권에 밀렸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같이 들어왔던 뭐 킥고잉, 무적 스피드 이런 마필들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앞에서 뛰었던 1, 2, 3위권까지 마필들과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은 그 마필들은 능력하고 그만큼 될 만한 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던 편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직전에 대비해서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이번에 훈련을 잘 시켜놨고 전개적인 이점, 참았다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전개점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로열 클럽을 인기권에는 밀렸지만은 꼭 체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구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구경주 국산 3등급 1800m를 준비하고 있는 8번 블랙 에로입니다. 블랙 에로가 이제 직전 1600m에서 좀 아쉽게 이착을 했어요. 이때 당시 이제 경주의 드레박이라는 마필에게 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경주의 내용을 보자면요. 선행을 나선 후
차분하게 창하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경주를 잘 펼쳤어요. 그리고서 지금 보면은 게이트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이 마필의 특징을 보자면요,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모래를 피하면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지금 안쪽에 이렇다 할 때 빠른 마필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안쪽 1번 게이트나 뭐 2번 게이트, 이런 안쪽 게이트를 봤을 때 내가 당연히 선행을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곽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말들이 덮쳐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게이트가 밀렸다라면은 안쪽에 있는 말을 보고서 내가 따라가서 붙여가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히려 외곽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방에서도 이번에 첫 장거리를 대비해서 정말 지구력 훈련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8번 블랙에로우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간신권에 있는 기수들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신권에 있는 기수는 3경주입니다. 3경주로 넘어서 또 국산 6등급 1000m를 준비하고 있는 8번 토암스타입니다. 이제 조인권 기수죠. 조인권 기수가 지난 4월달에 주행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바로 이제 한 주 뒤에 13주에 다시 또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더니 확실히 마필이 이런 어린 마필들은요, 한 번 뛸 때마다 빠른 적응력이 나오는 순간 급격하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8번 토암스타가 딱 그런 경우예요. 게다가 지금 한센자마죠. 한센자마로서 색이 또 청해마예요. 아빠 색깔이 똑같다는 겁니다. 보통 이 한센자마들은 이 청해마 거기에다가 순말들이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경주에서 실전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뭐 대표적인 여러 뭐 경주의 두레박이나 영희시대 이런 마필들도 이 한센자마의 청해마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8번 토암스타가 첫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또 조인권 기수 지난 주행검사와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뜰 때마다 변하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또 말을 또 하고 있을 정도로 8번 토암스타 첫 데뷔전이지만은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200m를 준비하고 있는 2번 어스토니싱 19조의 요하니스 기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현명 기수에서 요하니스 기수로 바뀌었는데 요하니스 기수가 이제 지난 주행 검사를 하고 첫 데뷔전을 타지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뭐 사정으로 타지 못했는데 일단 주행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하니스 기수에게 기회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니스 기수의 또 그런 조교 느낌이나 이 마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들어보면은 첫 주행 검사 이후에 약간의 지금 한 달 정도를 두고서 다시 오랜만에 기승을 하는데 확실히 그때하고는 달라진 모습이 분명 있다. 힘이 찼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편성도 8마리밖에 안 되는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또 이미 1300m 거리 경험을 한 상태로서 게이트 이점까지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번 어스토니싱 이제 데뷔전을 치르면서 힘이 더 찬 모습이라면은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로서 이번 어스토니싱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제가 또 준비한 승부처 지난주에도 제가 일요일날 정말 괜찮은 복병마를 놓고서 제대로 한 방을 때려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좋은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승부처는요, 오경주와 중간에 있죠. 중간부에 있는 오경주와 후반부에 있는 10경주 이렇게 두 개 승부처를 말씀드리면서 바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12마리 잡전이고요. 이번 경주 제가 뭐 텍스트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가요, 인기말을 저는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철저하게 숨겨진 복병을 놓고 배당 승부를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승부처인데, 항상 보면요, 부산의 6등급, 5등급 1600m에서는 부진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가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비인기권의 마필이 뭐 적어도 30배, 많게는 뭐 50배 이상 이런 배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인기도나 그 전에 뛰었던 기록 착순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인기도를 보자면은 뭐 좀 혼전의 가능성도 있어요. 뭐 1번 라운 시저스, 2번 온누리 강자, 또 뭐 외곽에 있는 무적 베테랑, 기쁨데이, 뭐 쾌한 신강자, 최강 선봉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저는 단 한 마리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필들을 놓고 갈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숨겨진 녀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최강선봉 항상 인기를 받았을 때는 못 들어오고 인기를 안 받았을 때는 들어온다. 이것은 그만큼 마필의 기복,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8번 쾌한신 강자. 주기가 좀 길어졌고 뭐 직전에 뛰었던 기록도 뭐 6등급의 기록에서 지금 현재 5등급 1600.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안쪽에 있는 뭐 온누리 강자 이 마필 역시 직전에 뭐 인기를 모으지 못했지만 역시 편성해서 우연으로 들어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요 정말 숨겨진 능력을 갖고 조건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복병마를 놓고 이번 경주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능력은 기본적인 1600m에서 방금 말씀드린 다른 마필들, 다른 인기마에 비해서 전혀 밀릴 게 없습니다. 경주의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이런 약한 편성이 나오기만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충마의 역할로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당 승부처 6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300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이공만은 큰 배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배당을 좋아하는 유상한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는 어거지 배당을 누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말들이 인기마면 압축해요. 그리고 제가 보는 말들이 인기마가 아니면 그때 배당을 노립니다. 그냥 현장에서 배당판 보고 있다가 요거 한번 노려볼까? 그런 마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경마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배가 돼도 능력에서 앞서 있으면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당판에 상관없이 유상한이 강력하게 노림수가 있는 말이 있으면 그냥 놓고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한의 적중 내역에는 편식이 없죠. 저배당도 마치고 중배당도 마치고 고배당도 마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경마를 알고 레이스를 알고 말의 능력을 알고 승부 타이밍을 알고 경마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적중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과 많은 전문가분들과 조언을 받고 경마를 하셨을 거예요. 확연히 패가 갈리죠. 저배당 공략하는 전문가, 중배당 공략하는 전문가, 거기에 고배당 공략하는 전문가. 사실 저는 경마는 때에 따라서 배팅 전략이나 공략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어차피 인기마들의 능력이 앞서 있어. 그러면 배당 없어도 그 말들을 인정하는 게 맞고요. 인기마들의 상태가 떨어져 있어. 제가 지난주도 많이 잘라드렸습니다. 되도 않는 말들이 팔려. 그럼 걔네 자르고 중배당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안 보고 있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 요건 여기서 될 수 있겠어. 그런 배당막이 있으면 놓고 때리면서 고배당을 적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적중은 2019년도에도 꾸준하게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아주 골고루 유상한의 승부에서도 맞춰드리고 있는데요. 6경주는 조금은 큰 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중배당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5번 내가대세, 6번 애니굿데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천년의 약속. 이런 말들이 배당판을 흔드는데 유상한의 승부마가 얘네들의 동반 입상을 저지할 거예요. 얘네 동반 입상을 충분히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중배당으로 한 방 때려낼 수 있는 승부처.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는 배당을 노렸지만 이번 6경주는 중배당으로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승부처 완벽한 적중 만들어내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200m 8마리 나와 있습니다. 잠재력 좋은 말들은 많아요. 걸음이 어느 시점에 터져주느냐 그 싸움인데 훈련을 살펴보고 이번 경주 레이스 전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과연 1200m 이름값으로 올 거냐? 이름값으로 올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의 사이즈로 올 거냐? 딱 두 마리만 보입니다. 3번 느닷, 거기에 8번 뷰티풀 마린. 사실 제가 뷰티풀 마린을 지난 경주에 조금 무시했어요. 점핑 출전이었고 당시에 제가 에코나이를 놓고 때렸었죠. 메인 승부처에서 우리의 한방 맞건을 뷰티풀 마린의 조성건 기수가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올라와 주면서 깼습니다. 자, 그때 제가 뷰티풀 마린 생각보다 세구나. 레이스 전개를 너무도 서서히 풀었어요. 적극적이지 않게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올라왔다는 부분. 오히려 조성건 기수가 뷰티풀 마린은 이렇게 타야 된다. 이렇게 편하게 타줘야 된다. 자,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힘 이번에 1200m 그리고 약한 편성 누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던 빠르지 않은 레이스 흐름이라고 하면 뷰티풀 마린은 다시 한번 참고 있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느닷도 지금 날라오는 그림이 기가 막혔죠. 완벽한 변화입니다. 지금 이름값으로 팔려주는 말들, 선두력이 있는 말들이 유상한의 눈에는 그렇게 세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느닷, 8번 뷰티풀 마린 얘네 두 마리가 동반해서 올라올 수 있다. 한방 막건으로 정리해 놓고요. 이번 7경주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4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승부에서 배당을 떠나 맞춰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유상한이 2배대, 3배대, 4배대 이런 대끼리 막건으로 승부하진 않죠. 누림수가 있는 중배당 그런 막건으로 승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경마를 뒤집어내고 이기고 왔던 경마를 상황을 내는 게 유상한의 후반부 메인 승부의 이유인데요. 지금 여기도 능력의 차이는 상당히 엇비슷해요. 9번 썬더레인이 최근에 완벽한 걸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팔릴 겁니다. 하지만 유상한은 썬더레인 지금 56kg예요. 능력은 인정합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56kg를 달고 과연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레이스를 풀고 어떻게 올라와 줄 것이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썬더레인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얘를 넣고 때리지 않을 거예요. 완벽한 대안을 잡아왔고요. 사실 얘는 지난번 경기에 왔어도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태도 올라와 있었고 강력한 입장에 대한 의지도 보였는데 전개가 시작부터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못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썬더레인 말고는 센 말이 없어. 그리고 썬더레인이 지금 부중이 올라가 있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고 하면 얘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한의 중심을 세워놓고요. 우선 한방 맞고는 썬더레인이다. 이렇게 와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중배당으로 한방 건져냅니다. 그리고 썬더레인이 올라간 부중,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무너졌을 때는 큰 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이 부산 8경주다. 여기서 제대로 된 한방 맞건 적중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상분 1800m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3마리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최강볼릿 걸음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보다 상태가 더 좋아졌네요. 서승원 기수가 타고 직전 우승했는데 우연이 아니다라는 모습을 이번 경주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최강볼릿은 상태가 더욱더 올라오고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8번 블랙에로가
2착 승부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최근에 올라가는 부중을 직전 감량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마지막 목차의 승부 아쉬웠죠. 자, 그리고 지금 승급전인데 그때보다 부중이 가볍습니다. 얘의 잠재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5번, 8번 쪽에 포인트 맞춰 넣겠고요. 사실 기본마들 중에서 올라와서 배당이 연출되면 2번 백만돌이 6번 배다리 고수 37전, 43전 다 뛴 말이긴 한데 삼복승식 챙겨가실 분들은 백만돌이와 배다리 고수의 마지막 뚝심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3파전으로 봤어요. 거기에 1번 알파 러너. 사실 지금 1조 마방에서 두 마리가 나와주고 있죠. 황금벌마와. 근데 황금벌마가 컨디션이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직전 회복되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걸음이 살아나면 노려봐야겠다. 이런 복귀 때 체크를 해두었는데 직전보다 좋아진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통이 있었죠. 5월 26일 날 거기에 점핑 출전. 자, 모든 것이 지금 3군에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직전에도 3군에 출전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3군에 출전인데 1점 마방에서 두 마리가 나오는데 상태는 1번 알파 러너가 상당히 좋다. 요 말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부산 구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0점입니다. 혼합 3등 6,600m 12마리 접전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최대맨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여기에서 숨겨진 녀석을 놓고 배당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그런 녀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보자면은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8번 말리부별. 지난 두 번의 경주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 경주로 뛰고서 지금 7주 만에 나왔어요. 다리 상태가 그 전에 비해서 약간 좀 안 좋아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마방에 들어가서 현재 말리부별 이 다리 상태가 어떤지 이번 컨디션은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조교의 모습 그런 체식 상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번 말리부별의 그런 길어진 주기와 더불어 외곽에 있는 10번 다이아몬드 킹 지금 함께 더불어서 인기를 받는 상황이 되는데 10번 다이아몬드 킹도 직전의 경주 물론 편성이 강했다고는 하지만은 지난 3월 3일의 경주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발걸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이런 인기마들의 단점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면은 반대로 숨겨진 녀석이 장점을 드러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위에는 밀렸지만은 기본기는 정말 다른 상대들에 비해서 밀릴 게 전혀 없는 마필이에요. 게다가 이제 과거에 인기를 받았던 마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질 때쯤 한 번씩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보통 이렇게 되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다. 저 말이었네. 저 말이 될 수 있었던 말이다. 왜 저 말을 못 봤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말입니다. 바로 제가 여기에서 그 말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에서 그 녀석을 놓고 마지막 최대로 정면 승부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금영마 박군만년의 최대 승부처 10경주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우선 금일공마에서 때려넣고 시작을 해야 한 주 경마가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도 금일공마에서 완벽한 적중, 완벽한 승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4월 26일 경마로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